한국에서는 더 이상 유튜브 뮤직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한바탕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소동으로 끝이 났지만 이 사태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K 갈라파고스를 초래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한국 토종 음원 플랫폼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호감도.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가 갑자기 무료 요금제를 한국에 내놓겠다라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숨 쉴 틈 없이 음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K-팝의 고향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원 스트림 업체들의 왕좌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치면 명실상부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힘을 정말 못 쓰고 있죠. 10%도 안 됩니다, 점유율이. 이런 스포티파이가 한국도 한번 우리가 장악해 보겠다라고 해서 무료 음원 요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용료 대신에 광고를 회원들이 봄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취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광고 기반의 무료 요금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여 년 전 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보편화된 요금제고, 유튜브 뮤직도 전 세계에서 무료 요금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에서는 이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냥 내 삶 속의 하나인 이 무료 요금제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음악 저작권 협회 측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저작권 보호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음악의 저작권자도 뭐 창작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레이블이 될 수도 있고, 음원을 그냥 막 무료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들과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음원으로 수익이 날 경우에 이 저작권자들이 65%를 가져가고 플랫폼이 35%를 가져가는 65대 35 법칙을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밀크라고 아세요? 밀크? 서현진? 아니요, 그 그룹 말고 밀크라는 음원 플랫폼이 있었어요. 비운의 플랫폼이죠. 삼성이 내놓은 플랫폼이었는데 2014년에 이걸 처음 내놓으면서 무료 요금제 음원 플랫폼에 도전을 했다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무료 음원 요금제를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즐기는 방식 가운데 최근엔 이 스트리밍 방식이 인기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속의 라디오 같은 거죠. 시장이 커지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까지 뛰어들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런 유의 그 서비스 형태를 원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저희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료로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A부터 Z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저작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그래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작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더 받겠다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음악이 더 이상 그 무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퍼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음원 저작권 단체에서 이게 그냥 뭐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목리를 부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름 근거가 있었어요. 플랫폼 업체는 결국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컨텐츠 제작자보다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기반으로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요금제를 풀었다가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작권 협회 와가지고 깎아달라고 하겠죠. 근데 힘의 논리에서 결국은 깎아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 당시에 한국 토종 플랫폼들은 무료 요금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전부 회원한테 돈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은 원활하게 잘 협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니야? 이러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았고, 기존 터줏대감이었던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들의 눈치도 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장사만 잘 된다면 뭐 저작권 협회랑 협상은 뭐 기업이 잘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 당시에 이게 장사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광고 기반이잖아요. 디지털 시장에서의 광고를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C, 코스트 퍼 클릭, 그 다음에 CPM, 코스트 퍼 밀. 음악 서비스는 화면을 보지 않아요.
클릭을 해서 광고 수익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제외. 그럼 CPM 하나 남는데 이 소비자들이 오디오 광고를 뭐 다 들어서 1000뷰를 채운다 치더라도 단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당시 음저협이 한 곡을 1회 전송할 때마다 3.38원을 받는 이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 요금은 이것보다 턱도 없이 쌌습니다. 2020년대 아주 뭐 극초반까지도 사실 한국 노래가 해외로 지금처럼 많이 나가던 시절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박리담의 현상이라도 벌어지는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작았고 광고 요금도 싸고 디지털 광고 요금만으로 회원에게 돈을 안 받고 저작권료를 충당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출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스포티파이도 한국에서 무료 요금제는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왜 불과 2년 만에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무료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번에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고가 비싸졌어요.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은 지금 사실상 괴멸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디지털 쪽으로 광고 시장의 권력이 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광고 요금으로 저작권료를 충당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시장 크기 얘기해 줬는데 K-팝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아이돌 노래들 뿐만 아니라 K-팝이라는 게 미국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면서 한대수 씨가 뉴욕의 공연의 메카인 이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고 요금도 올라가고 시장도 커지고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는 판단이 쓴 거죠. 저작권협회는 왜 그럼 생각을 바꿨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음악을 전 세계로 소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사실은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보다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시장이 한국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굳이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필요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유튜브 뮤직입니다. 자, 여기서 즉흥적으로 조사 한번 해볼게요. 뭘로 들어요, 음악? 애플뮤직으로. 바이브로 듣고 있어요. 바이브. 유튜브 뮤직으로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 멜론. 멜론. 저 유튜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6명 중에 지금 3명이 유튜브 뮤직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뮤직이 지금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멜론을 제쳤습니다. 우리나라 음원 시장의 명실상부 1위가 유튜브 뮤직이 됐어요. 파이가 엄청나게 큰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음원 저작권자들도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토종 음원 업체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음원 저작권 단체가 해외 글로벌 업체들한테만 저작권료를 더 싸게 받고 있다라는 불만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작권 단체들은 사실 무근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스포티파이가 무료 요금제 발표하기 직전에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상을 했는데 음원 이용료에 대한 재논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래 토종 음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파이 자체가 국내로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작권 협회 입장에서 보면 스포티파이하고 계약을 맺는 순간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한테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료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원 수입료를 갖다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낮게 아마 제시를 했을 것이고 저작권 협회도 아마 흔쾌히 사인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미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국내 음원에 해당되는 걸 스포티파이가 확보를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손해가 되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업의 이해와 저작권 단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왔다. 근데 왜 공정위에서는 또 유튜브 뮤직을 제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지. 이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고 유튜브 뮤직이 우리나라 1위를 차지해버렸어요. 1위를 차지해버리면서 공정위의 주장은 이거예요. 끼워 팔기를 했다. 이 끼워 팔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행위 중에 하나죠. 일단 그 끼워 팔기를 하는 주체가 그 해당 분야 시장에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분야의 물건을 공짜로 넣어서 팔 때 이게 끼어 팔기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론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라거나 다른 OTT까지 다 합쳐놓고 봤을 때 유튜브를 50%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정위의 판단은 동영상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가
전혀 상관없는 음악을 공짜로 끼워서 팔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죠.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기 싫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씁니다. 그런데 요거를 해봤더니 유튜브 뮤직이 딸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공정위 말은 이거예요. 유튜브 니네 음악 업체가 아니라 동영상 업체잖아. 동영상 업체인데 왜 동영상만 보는 상품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려고 돈을 내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음악을 슬쩍 껴줘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동영상만 보는 상품을 만들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라고 기업에다 요구를 하는 건 결코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구글이 이 동영상만 유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유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6개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고 불리는 상품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14,900원이잖아요. 확실히 이거보다 쌉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유럽에서 이거 1년 좀 넘게 운영하다 철수했다니까요. 아니, 유튜브가 유럽에서도 철수한 이걸 한국이 공정위가 요구했다고 해서 한국에다 내놓을 것이냐? 차라리 한국에서 음악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게, 공정위가 한마디 했다고 빈정상해가지고 철수를 해? 절대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리미엄을 하면서 실제로 요금을 많이 올렸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러면은 그거를 철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아마 이제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죽을 맛인 건 토종 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국내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거예요. 니들이 로비했지, 니들이 유튜브 뮤직 내쫓아달라고 로비했지, 막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쩌다가 우리나라 음원 이 토종 플랫폼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멜론 차트 아시잖아요. 지금도 멜론 차트는 우리나라 음반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음원 플랫폼 쓰는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뭐냐면, 한국 플랫폼 들어가면 아이돌 노래 아니면 트로트 둘밖에 없다, 나머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음반 업계가 수익을 내는 주요 경로도 바로 이 차트와 이 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앨범 발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몇 분 몇 초에 할 것까지 누가 언제 낸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뭐 바로 이어서 낸다거나 조금 전에 낸다거나, 이게 완전히 진짜 군사작전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더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커지지만 음반 업계에서는 또 이게 수익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수익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때마다 창작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계속해서 관행처럼 굴러갔었고, 음원 차트 순위 조작을 위해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AI 알고리즘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노래면 어떻게 귀신같이 찍어서 계속 틀어주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한국 음원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유튜브가 또다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불만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과 이 외면을 확인을 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내 토종 플랫폼들 굉장히 많이 뜨끔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변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음원을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AI로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끊임없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 해외 아티스트들에 해당되는 어떤 그 음원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어려울 거고요. 10여 개 되는 회사 중에 아마도 남아있는 건 한 서너 개 정도로 아마 이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무료 요금제를 내면서 전문가들은 유튜브 뮤직보다는 국내 토종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뮤직은 이 소비자들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설사 유튜브 뮤직이 뭐 무료 음원을 내놓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떠날 소비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면 국내 업체들은 정말
엄청난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 SK랑 결합하고 있는 플로 있죠. 그다음에 KT랑 결합하고 있는 지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멜로는 카카오 소유죠. 요 정도를 뺀 결합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뭐 여러 다른 음원 사이트 이 서비스들은 이제 전부 전멸을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합 상품이 있는 곳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끼어 팔기가 아닌지. 일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공짜로 줬느냐, 할인을 해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느냐인데 단독 요금제도 있고 그 요금제 안에도 또 여러 옵션이 있고 이 소비자의 선택이 거의 뭐 다각도로 보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결합 상품이지 끼어 팔기가 아니다라는 이 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K-팝이 있게 한 게 결국 우리나라 국내 토종 플랫폼인 건 부인할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산업과의 결합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고 우리나라 토종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부터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음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독자 플랫폼을 각 분야에서 가지고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모빌리티 분야, 택시, 페이도 삼성페이가 우리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원,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이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럽 자체도요, 이미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시장 자체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제재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자체 기업들을 얼마만큼 키워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질 않아요. 그나마도 한국은 나름대로 토종 기업들이 있고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제도적으로 어떤 빅테크 기업이 와서 서비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도전장을 내미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 도전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좋든 싫든 밉든 곱든 어쨌든 한국의 K-팝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토종 음원 플랫폼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